자, 그럼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2020 샤이 트럼프 지지자. 참고로 아까 그 전문가 패트릭 바샴이 뭐라 그러냐면 2016년에 브렉시트를 조사하는데 그때 가설을 자기들이 세웠다. 샤이 브렉시트가 있다라고 가설을 세웠다. 그래서 샤이 브렉시트를 추정할 수 있는 문항을 그때 고안을 해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세상에 자기들 추정 모델에 의하면 4%포인트 차이로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를 통과한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3%포인트 차이로 통과하더라. 그래서 야, 이 모델 맞구나. 그걸 느껴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선에도 똑같이 그 모델 적용해서 정확하게 맞춰냈다라고 이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머리 쓰는 사람이니까 스마트폴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 이 패트릭 바샴이 하는 얘기 뭐냐면은 대표적 샤이 트럼프는 세제 집단이다 이거예요. 우선 첫째가 농촌 지역 중년 백인. 이 사람들 여론조사에 안 잡힌다 이거. 너무 바쁘다 이거. 농촌 지역 중년 백인은 뭐 전화통 잡고선 그거 대답할 시간이 없다야 이 사람들은. 집에서 아무도 안 받아 전화. 안 잡힌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주택가 여성. 이 사람들이 지금 겁 제일 많이 먹은 사람들이다 이거. 이 폭동 때문에. 이 사람들 이 폭동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로앤오더 법과 질서로 표를 던지려고 옮겨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 딱 들어갔을 때 나 누구 찍어요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안 잡히고 있다 이게. 그다음에 흑인 히스패닉 소수민족 여기에 역사적 대이동이 시작된 것 같다. 제 말 아닙니다. 전부 이 사람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Very crudely stated. 대충 말해서 we see three types of shy Trump voters. 세 종류의 샤이 트럼프가 있습니다. First is the blue collar, middle-aged white male in the rural Midwest. 중서부 지역의 농촌 지역의 중년의 백인 농부들입니다. 혹은 노동자들입니다. He's more busy than afraid to tell you. 이 사람들은 나 트럼프 지지해요라는 걸 안 밝히는 이유가 겁이 나서라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는 거다. Second is the white suburban female. 두 번째 그룹은 교회 주택가의 백인 여성이다. 세 번째 그룹, third are African American and Hispanic voters. 세 번째 그룹은 흑인과 히스패닉 소수민족이다. They are moving toward Trump in significant, maybe even historic numbers. 이 흑인과 히스패닉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아마도 역사적이라고 불리어서 마땅할 정도의 규모로 트럼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사람 말이죠. 제가 쓴 게. 제 말 아니죠. 세계 최고의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어떤 그 이동이 팍 일어날 때 아주 심각한 경제적 이동, 경제적 위기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다. 라고 물음을 하니까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하냐. 공화당으로 표가 몰릴 건지 안 몰릴 건지를 보여주는 넘버원 제일 첫 번째 그 나침판 바늘은 뭐냐? 총기 소지다. 그런데 흑인 여성 총기 소지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총기 소지의 40%는 여성이고 60%는 흑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총기 소지 반대하고 있잖아요. 쟤들은. 총기 소지 세컨드 어멘먼트 그거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수정헌법이죠. 총기 소지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민주당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니죠. 자, 트럼프의 이 숨은 무기가 있습니다. 결사적 진정성입니다. 제가
에이미 커니 바렛 트럼프가 지명한다 그랬을 때 저거 지명하면 지지율 빠집니다. 지명하자마자 지지율 빠지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그 뭐 한 라스무센 기준 지금 라스무센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 우리 시간 오늘 아침 현지 어제 저녁에 발표된 거 보면은 아직도 업무 수행 지지율이 48%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때에 비하면은 아직도 4%포인트 더 회복해야 돼요. 43까지 떨어졌었잖아요. 팍 떨어졌다고요, 라스무센. 지금 44, 뭐 48까지 회복했는데 이거 한 라스무센 기준. 라스무센은 아까 말씀드린 샤이 트럼프를 계산 안 하는데요. 저건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거 계산하기 시작하려면요. 응답에 그 여러 질문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률이 뚜두두둑 떨어진다고요. 응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계산을 못 합니다. 응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샤이 트럼프 계산을 못 하죠. 라스무센은. 그나마 그래도 라스무센은 터무니없는 저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데 스마트폴은 아니고요. 절반쯤 라스무센은 정직한 폴이고요. 저 샤이 트럼프를 추적하는 데는 스마트폴입니다. 저쪽 애들은 부정직한 폴이고요. 좌존폴은. 그러니까 부정직한 폴, 라스무센은 정직한 폴, 그다음에 여기 트라팔가 민주주의 연구소 조그비는 스마트폴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정직한 폴에서조차 그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한 8%포인트 업무 지지율 기준으로 8%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최대. 그러다가 이게 이제 회복 중인데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 빠지면 정말 이게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에서 깨지면은 깨지는 거거든요. 두 개 잃으면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에서 조사를 해보면 50% 응답자의 50%가 지지한다는 거네요. 응답자의 39%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CB의 인사청문회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ACB 임명해라 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서 트럼프가 이를 저지른다고 결사적으로. 이렇게 결과 나올 줄 알았나? 이거 최근 폴인데. 응답자의 50, 여러분 이 투표 딱 들어가면 40대 50이란 소리 아니에요. 50%는 트럼프 찍고 유권자의 50%가 아니라 50표는 트럼프, 바이든은 40%는 바이든. 그러니까 55대 45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대로 표에 반영이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플로리다, 펜실베니아가. 그래서 지금 살벌한 거예요, 상황이. 자, 트럼프의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트럼프 2016년에 불과 2만여 표 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올해 많이 벌려요. 숨은 무기가 한 2개쯤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에이미시예요. 에이미시. 이게 유권자가 5에서 6만 돼요. 인구가 한 8만 됩니다. 미국 전체에 에이미시가 한 20만 명 사는데 그중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8만 명 사는데 에이미시가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에미시 가정의 평균 자녀 숫자가 6명 정도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요. 피임을 안 하고. 그래서 이 6명, 7명, 8명짜리 자녀 있는 집이 수두룩해 에미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 전기 안 쓰고 모터 안 쓰고 자동차 안 쓰죠. 그럼 전화 쓸까요? 대부분 전화 안 씁니다. 그럼 전화 어떻게 하냐? 동네에 저런 저게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있어요. 동네. 저것도 안 돈 동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을 근처에 사는 백인들을 잉글리쉬라고 불러요. 영국 사람들이라고. 옛날처럼 그냥 안 해. 자기들은 영국인이 아니다 이거죠. 앵글리칸이 아니다 이거죠. 앵글리칸. 성공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국 국교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영국 국교 믿는 영국인들이다. 그래서 잉글리쉬라고 불러요. 그 잉글리쉬 마을이랑 친하니까 거기에 친분을 쌓은 사람한테 야 우리한테 오는 긴급 메시지 좀 네가 좀 대신 받아줘. 그래서 연락책을 둬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전화가 오는데 폴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화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끔 전화기를 써요. 또 젊은 층은 가끔 핸드폰은 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전화기를 안 쓰냐. 그냥 폭발할까 봐. 수류탄 같아서 위험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활은 목가적이고 편안하고 영적인 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번잡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라는 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진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보세요? 네 계세요? 네 말씀 좀 여쭐게요. 이런 거를 통화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기를 서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거나 신파 이게 이제 올드 오더 뉴 오더 즉 신종단 구종단이 있는데 구종단은 아예 저런 그 전화에 그냥 그 사가시하고 신종단은 전화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 젊은 층. 그런데 거기도 여기에 기본 개념이 인간 생활은 번잡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정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자동차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저 옷 입은 거 보세요. 저게 MEC거든요. 따라서 저기는 저게 안 되는데 요새 MEC 제가 한번 그 트럼프 깃발 들고 마차 몰고 행진하는 거 보여드렸죠. 저기는 가면 통째로 가는 거예요. MEC 전번에 트럼프 안 찍었어요. 왜냐? 저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보면요. 수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볼 때 마찬가지인데 트럼프는 싸가지 없는 아주 되바라진 이혼도 여러 번 하고 그것도 막 모델 뭐 이런 요번에 트럼프 저기 그 저거 된 여자 그 트럼프 그 저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하다가 제일 처음에 저거 밝혀져서 저기 그 코로나 밝혀져서 트럼프 그 저기 그 밝혀지기 몇 시간 전에 밝혀져 갖고 저기 쉬고 있는 여자 있죠. 홉 힉스. 그 여자 모델 출신이에요. 딱 모델 출신이라고. 트럼프 이렇게 그냥 번듯하고 날씬하고 그냥 진짜 죄송합니다. 쌍말로 말해서 쭉방에 그냥 자기 얼굴이 아주 근사하고 이런 여자들 이렇게 여자들로 주변을 화려하게 채워요. 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잡놈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 온건하고 경건한 기독인들이 2016년에 트럼프 지지 잘 안 하죠. 그래 내가 힐러리 되는 건 꼴 보기 싫으니까 힐러리는 안 찍어. 하지만 너도 안 찍어. 너 당선됐구나. 그래 너 보니까 쇼맨십 강하던데 뭐 4년 동안 쇼는 실컷 보겠다. 이게 누가 쓴 말이냐.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보수 잡지 페더럴리스트의 넘버원 칼럼니스트가 최근에 자기가 2016년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찍었다고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지금 온몸을 바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나는 깨진 유리가 깔린 그 바닥 이 험악한 바닥을 내가 박박 기어갖고 트럼프 지지 진영으로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며칠 전에 쓴 칼럼에서. 즉 너 난잡한 애야. 너 그 뉴욕에 아주 대바라진 놈이야. 너 결국 부동산 시행하는 장사하는 애 아니야. 그리고 주변에 다 그 뭐 다 이쁘고 번듯한 여자로 쫙 무슨 여자 전시관처럼 차려놓고 너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냐. 너가 무슨 짓 할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힐러리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차마 너는 못 찍겠다. 그래서 난 이번에 둘 다 안 찍는다.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이 집단이. 이게 지금 작게 추정되면은 MEC만 해도 다 그렇고요. 기독교 전체에서 추정되면 이게 약 한 최대 3천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찍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선거가 특이한 게요. 제3 후보가 셌었어요. 그때 제3 후보 최강자가 어디냐. 리버테리언 존슨입니다. 거기가 전국적으로 400만 표 이상 먹었어요. 펜실베이니아에서만 15만 표를 먹었습니다. 그때 리버테리언들이.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트럼프 진영으로 넘어와 있어요. 트럼프 지지로.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전화해서는 별로 응답을 안 해요. 리버테리언들은 제가 엊그저께 좀 나쁜 소리 했더니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리버테리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미제스나 이런 사람들 훌륭하죠. 미제스 지금 읽으면 리버테리언으로 보이죠. 제가 미제스라도 그렇게 써요. 그때는 왜냐? 미제스 어떤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진영은 케인지안에 의해서 정부가 돈 쓰면 쓸수록 경제가 성장합니다. 소득주도 경제 성장인데 정부 지출주도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대공황 때니까. 자본주의 진영이 아닌 데는 공산주의는 당연히 반시장이고 여기는 거대 정부고 이거보다 더 흉악한 거는 나치 같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끌어가는 그런 거고 시장은 다 빠개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장 옹호해야 될 거 아니요. 문맥을 보면 미제스는 그런 사람이라 미제스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도 과연 시장 만능주의를 주장할 거냐. 그냥 일체 다 내다 버리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바보 아니면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리버테리안이 개족보다라는 거는 리버테리안 안에 여러 개 컬러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무정부주의부터 그냥 정부가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작은 정부 레사페어 그러니까 자유방임 시장 만능까지 컬러가 다양해요. 그런데 무정부주의는 폭력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로 묶으면은 그게 개족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닥 한 가닥 다 따로 봐야지. 그 소리지. 리버테리안 자체가 개족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개념이 개족보라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시간에서 주지사 그 납치해갖고 인민재판하겠다 그랬던 그 리버테리안 무정부주의자들 아나콜 리버테리안들. 저는 입장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함부로 욕은 안 해요. 야 그거 그 정도까지 살벌하면 그거 일단 한 수는 접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것과 이것을 합쳐가지고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리버테리언이라고 해버리면 야 그 안에 극에서 극까지 다 있는데 그 집안이 개족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고로 아무튼 간에 그때 리버테리안을 표방한 이때는 이제 작은 정부예요. 아나콘 리버테리안이 아니라 그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리버테리안 표방한 존슨이 450만 표를 먹었다고요. 그때. 이 표들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다 와요. 그러면 대충 보면은 2016년 트럼프 플러스 2016년 존슨을 합치면은 만약에 올해가 그런 이 두 개만 합쳐도 6,300만 플러스 450만 돼서 6,750만 됩니다. 참고로 2016년 힐러리는 6,6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그 구도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이번 선거가 필승 구도인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일단 치매 환자잖아. 그리고 부통령이란 여자는 거의 뭐 나이 30도 안 돼서 정계 진출한다고 자기보다 30살 위에 흑인 정치 거물 브로커한테 몸대주고 정계 진출한 여자고 해호거리고 그 커멘테이터 보니까 그 왜 그 저기 어디야 그 펜스가 그 카말라 해리스랑 그 할 때 그 밀어붙이니까 여자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커멘테이터 딱 두 개 나오더라고요. 그 바디랭귀지 읽는 사람이. 저 하하 웃을 때 처음에는 눈은 안 웃고 여기만 웃었다 이거야. 이거는 가식이다. 이거 방어고 위장이고. 그 다음에 눈까지 웃어. 저거는 밀리니까 지금 추파 던지는 거다. 그런 여자라고요. 그 여자가. 종북녀. 극좌 종북녀. 버니 샌더스보다 훨씬 더 과격한 극좌 정책을 미 상원에다가 들이밀었던 여자예요. 들이밀어온 여자예요. 자, 이런 상대방은 진영도 아니고 구도는 이렇게 잡혔는데 이건 필승구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 연구소가 보는 판세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소는 일단 지금 소위 5개 격전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합니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참고로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포브 잡지에 나온 이 패트릭 바샴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패트릭 바샴이 최근에 한 2시간짜리 굉장히 지루한 이 온라인 대담을 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그거를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5개를 자기는 핵심적으로 보는데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2개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얘기하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두 개 합치면은 엄청나죠. 숫자가 한 50개 왔다 갔다 할걸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먹으면 사실 먹는 거예요. 이 핵심인데 여기는 이미 격전지가 아니라 트럼프가 굳혔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는 겉으로 보면은 이게 격전지 같이 보이는데 아니다 이거야. 움직일 표가 없다 이거야. 이미 구도가 짜였다요. 트럼프 강세로 구도가 확정됐다요. 플로리다는 트럼프 초강세로 구도가 확정돼 있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얼마나 결사적이냐? 어젯밤에 그제는 플로리다 가서 휘저었고요. 우리 날짜로 그제는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그제죠. 화요일 날 아침에 거기 날짜로 월요일 날 저녁 현지 날짜 기준 할게요. 현지 날짜 기준 월요일 날 저녁에는 플로리다 가서 휘저었고요. 현지 날짜로 화요일 날 저녁에는
펜실베니아를 가서 휘저었고요. 뭐 수만 명씩 바글바글 모아서 아마 현지 날짜로 수요일 날 저녁이 미시간인가 어딘가요. 그래서 수, 목, 금 동안 4개를 더 뛰어요. 지금 3일 동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제 눈에 잡히는 스케줄은 없어요. 보통 트럼프가 스케줄 잡을 때 하루나 이틀 앞두고 잡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앞두고. 그럼 이제 나머지 5개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인데 미시간은 안정적 우세로 보더라고요. 여기는. 미네소타는 우세로 보고요. 위스콘신은 접전 우세로 봅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전문가 패트릭 바샴의 판세 읽기고요. 저도 이제 옆구리에 끼어들어서 판세를 읽는다면 아리조나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리조나가 트럼프의 숙적 그 이상한 공화당 뇌종양으로 숨진 상원 의원 그 맥케인이 아리조나죠. 그래서 맥케인 부인이 지금 민주당 지금 상원 의원 선거운동 해주고 있어요. 맥케인 부인이 트럼프 밉다고. 그런데 이 아리조나가요. 지금 그 도전자인 공화당 트럼프맨이죠. 여자죠. 그 여자가 치고 올라와 갖고 지금 상원의원 선거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막 보여지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존슨 리버테리언이 굉장히 여기가 커요. 규모는 한 10만 명인데 그러면 숫자 몇 명 안 되네. 아닙니다. 아리조나가 펜실베니아보다 훨씬 작잖아요. 훨씬 작은 데라고요. 저기가 인구수가. 그중에 존슨 리버테리언이 10만 표를 움직였다고요. 저기가. 근데 거기에 대부분 이번에 트럼프로 갈 거라고요. 그리고 뉴햄셔도 해볼 만하고요. 버지니아가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참 기적, 이 버지니아를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이거 기적이다. 이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까 패트릭 버샴 얘기입니다. 버지니아가 버샴의 말에 따르면 2016년은 접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4년 동안의 인구 구성이 민주당 성향으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히스패닉 많아지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진입해서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구 구성이 많이 4년 전하고 바뀌어서 이게 민주당 아성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 진짜 이건 기적이다. 자, 이런 기적까지 이제 내다볼 만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를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면 열심히 찍으시고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시면 열심히 찍으라고 주변을 열심히 설득하십시오.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럼프가 대승한다고 보지만 서로 실패한다고 해도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해석하고 전망하고 트럼프 일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지라는 거는 두 개는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라고 전망하더라도 미중 전쟁과 트럼프의 업적은 인정을 해라 이거야.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안 죽을 이슈예요. 다시 살아날 이슈라고요. 미국이 바뀐 거예요. 정치 문화가.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이깁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하고 설치면서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반중과 진짜 지한파의 승리입니다. 트럼프 저 개땡땡 양아치 장사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러고 날뛰는 우파는 이른바 우파는 뭐냐 이거요. 조갑재 대표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실은 숨은 진짜 적이죠.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짜 숨은 적이라고요. 이자들 미중 전쟁 조명 안 하잖아요. 중국 비난 안 하잖아요. 중국 비판 안 하잖아요. 트럼프 맨날 씹잖아요. 미중 전쟁 맨날 비아냥거리잖아요. 진짜 전쟁은 트럼프가 이기는 경우 미중 전쟁이 격화되고 북한 급변 사태가 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때 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선거구 지역별로 조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분을 모십니다. 문자 010-6368-9901 용감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